장원 한자풀이 30강입니다. 이번에는 이 자식자자의 모양이 들어간 글자들, 그리고 자식자자 모양이 비슷한 글자들, 그리고 설립자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많은 글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들자, 자식자자, 이 글자는 머리가 크고 양팔을 벌리고 아래를 수건으로 감싼 어린 자식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자식자자의 뜻인데, 사람의 자식은 동물한테는 새끼에 해당되고 식물한테는 열매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새끼자자, 열매자자라고도 하고, 사람이 자식을 낳는 이유는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낳는데, 대를 이어가는 자식이 딸이 아니고 아들이다 해서 아들자라고도 쓰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대를 이어가듯이 다른 글자 뒤에 이어지는 전미사 자자로 가장 많이 쓰이는 글자입니다. 전미사 자자는 아무런 뜻도 나타내지 않는 그런 글자입니다. 한자의 단어는 대개 두 글자 이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글자 뒤에 붙여서 하나의 단어를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전미사 자자고요. 예를 들면은 상자, 탁자, 의자 할 때 이 단어의 뒤에 붙은 글자가 자자인데 모두 전미사 자자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자 이름에도 자자가 많이 붙죠. 영자, 미자, 숙자, 옥자 등 그 자자들도 이름자를 두 개의 글자로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붙여놓은 글자로 아무런 뜻도 없이 붙여놓은 그런 글자입니다. 그게 바로 전미사 자자입니다. 자녀, 아들 자자와 딸 여자를 합쳐가지고 아들과 딸이란 뜻이고, 자식은 자식 자자와 식자는 쉴 식자라고도 하고 자식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라는 말은 어린아이를 귀엽고 친근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글자 자자, 진면자 아래에 자식 자자를 합쳐가지고 집에 자식이 불어나듯이 계속 불어나는 게 글자다. 그래서 글자자라고 하는데, 원래 이 뜻은 집 안에서 자식을 낳아 기른다 해서 낳을 자자, 기를 자자에 썼습니다. 그런데 낳아서 기르는 자식이 숫자가 계속 불어나는 것처럼 한자도 필요한 글자를 계속 만들어서서 불어난다 해가지고 글자자라고 합니다. 문자, 글을 문자와 합쳐가지고 말을 눈으로 읽을 수 있게 나타내는 기호를 말하는 거고, 한자는 한나라 한자와 합쳐가지고 중국 한나라에서 널리 쓰이기 시작했고 발전한 글자라는 뜻입니다. 구멍공자, 이 자식자자 오른쪽에 엄마의 늘어진 전 모양을 나타낸 구보를 방을 합쳐가지고 어린 자식이 빨아먹는 엄마 젖꼭지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기공, 기운 기자, 공기 기자와 합쳐가지고 식물의 잎이나 줄기의 겉껍질에 있는 공기 구멍을 뜻하는 글자고, 공자, 여기 자자는 전미사 자자로 쓰인 글자입니다.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이며 학자인 사람 이름이고요. 투터우루자, 이 글자 위쪽에는 언더검이 있고 그 밑에 말할 말자가 들어있는데, 이 글자는 원래 어린이 수건모라고 하는 이 글자를 양쪽으로 이어 붙여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식자자를 합쳐가지고 어린 자식을 수건으로 여러 겹 쌓아서 안고 있는 모양이 언덕처럼 두텁다는 뜻의 글자인데, 이런 글자를 덮을멱이라고 하죠. 보자기로 덮는다는 뜻이고, 덮을멱자 아래 한일자를 그으면 겹쳐 덮을모라고 하고, 이 겹쳐 덮을모 아래에 하나를 더 그은 것이 어린이 수건 모자인데, 뜻은 아이를 수건으로 여러 겹 쌓아서 둘둘 감고 있는 그런 모양의 뜻입니다. 후덕, 덕덕자 합쳐가지고 어질고 두터운 덕이란 뜻이고, 후의 어떤 마음을 나타내는 뜻의자와 합쳐가지고 남에게 인정을 두텁게 베푸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나여, 줄여, 부겨자, 배를 짤 때 씨씨를 담아서 양손이 교대로 밀어주는 북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로 다른 글자와 합쳐 쓰일 때는 부겨자, 줄여자라고 하고, 북을 밀어주고 받는 사람이 나다 해서 혼자 쓰일 때만 나여라고 합니다. 차례서자, 한쪽 벽이 터져 있는 모양을 나타낸 이 지범자, 여기서는 마루를 나타낸 글자고요. 그 안에 부겨자를 합쳐가지고 집 마루에서 배를 짤 때 북을 양손이 교대로 밀어주어 차례라는 뜻이 생겨난 글자입니다. 순서, 차례 순자와 합쳐가지고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차례라는 뜻이고, 서열, 벌릴 열자와 합쳐가지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순서대로 벌어지게 늘어선다는 뜻입니다. 들야자, 왼쪽은 마을 이자고 오른쪽은 북여자죠. 합쳐가지고 배를 짤 때 북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듯이 마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며 농사를 짓는 곳이 들녘이란 뜻입니다. 야외, 바깥의 자와 합쳐가지고 시가지에서 바깥쪽으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들판을 말하는 거고, 여야, 여자가 더불려 함께 여자 합쳐가지고 대통령과 더불어 함께하는 여당과 들판과 같은 밖에서 권력을 견제하는 야당이라는 뜻입니다. 창모자, 뾰족한 새를 긴 자루 끝에 박은 세모진 창을 나타내는 글자고요. 모과는 과자도 창과자라 모든 종류의 창이라는 뜻입니다. 힘쓸 무자, 왼쪽은 창과자, 오른쪽 위쪽은 뭘 친다는 칠복자, 칠복방, 그리고 아래에 힘력자를 합쳐가지고 창으로 적군을 찌르고 후려치듯이 그렇게 힘을 쓴다는 뜻입니다. 근무, 부지런할 근자와 합쳐가지고 직장에서 부지런히 힘쓰며 직무에 종사한다는 뜻이고, 의무는 오를 의자와 합쳐가지고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힘써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말합니다. 무상할 발자, 이 글자는 이 쌍날 철자와 나눌 발자가 합쳐져서 만든 글자로 초목의 싹이 터져 나오는 모양이 무상하다는 뜻의 글자인데, 이 글자는 원래의 모양으로 안 쓰고 모두 이런 모양이나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변형되어 쓰이는 글자입니다. 남령남자, 이 글자는 이 무상할 발자의 모양을 이렇게 변형해서 쓰는 글자인데, 위에 있는 양날개를 생략했고 아래 늘어진 부분도 생략하고 나눌 발자 모양을 이렇게 경계경자처럼 바꿔서 이렇게 쓴 글자입니다. 여기에 점점 심해질 임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합쳐가지고 햇빛을 많이 받아서 풀이 점점 더 심하게 무성해지는 곳이 남녘이다는 뜻인데, 이 점점 심해질 임자는 아래쪽이 두이자고 나머지 부분이 가닥날 아자인데, 이 가닥날 아자는 여기서는 들립자를 거꾸로 한 그런 모양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두 경계선을 뚫고 들어간다 해서 점점 심해질 임이라고 쓰는 글자고요. 남향, 향할 향자와 합쳐가지고 남쪽으로 향한다는 뜻이고, 남극, 극자는 끝까지 다 한다는 끝극자의 뜻으로 썼습니다. 뜻은 자석의 바늘이 가리키는 남쪽 끝이라는 뜻이고요. 짐승 발자국변, 분별할 변자, 이 글자의 모양은 삐칠별 아래에 쌀밑자를 쓴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 글자 전체가 짐승의 발자국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로 다른 글자 합쳐 쓰면 모두 짐승 발자국 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짐승 발자국으로 어떤 짐승인지 분별한다 해가지고 혼자 쓸 때는 분별할 변이라고 합니다. 차례번자, 이 짐승 발자국 변자 아래에 밭전자를 합쳐가지고 짐승의 발자국이 밭에 차례대로 나 있다 뜻의 글자고요. 번호 하면은 이름 호자와 합쳐가지고 차례를 나타내기 위해 이름처럼 붙여진 숫자를 말합니다. 당번, 마땅당자와 합쳐가지고 어떤 일을 마땅히 맞는 차례가 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설립, 세울립자, 밑에 있는 한일자는 땅의 모양이고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이 큰 대자가 변형된 글자입니다. 뜻은 땅 위에 큰 사람이 바로 서 있다 해서 설립이라고 하고, 사람이 서 있듯이 물체가 세워져 있다 해서 세울립이라고도 합니다. 입체, 어떤 형체를 나타내는 몸체자와 합쳐가지고 평면을 세워놓은 형체인 3차원의 공간을 말합니다. 입춘, 봄춘자와 합쳐가지고 봄의 기운이 서는 날인 24절기 하나 양력 2월 4일경을 말하고요. 자리위자, 사람인 변에 설립자를 합쳐가지고 궁궐에서 사람들이 벼슬의 높낮이에 따라 늘어서 있는 자리다 해서 자리위라고도 하고 벼슬위라고도 합니다. 위치, 둘치자와 합쳐가지고 일정한 곳을 차지하게 설치해 둔 자리라는 뜻이고, 지위는 여기서 땅지자는 처에 있는 땅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합쳐서 처에 있는 자리, 즉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라는 뜻이고요. 가를부, 비웃을 투자, 이 글자는 이 세울립자 아래에 말을 한다는 입구자를 합쳐가지고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는 말로 상대방을 비웃는다 해서 비웃을 돌아가고, 이렇게 비웃다 보면 서로 갈라선다 해서 가를보라고 합니다. 다른 글자 합쳐질 때는 가른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곱절배자, 사람 인변에 가를 부자를 합쳐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다투다 등을 돌리고 갈라서면 두 패가 되어 패가 곱절이 된다는 뜻입니다. 배수, 숫자를 나타내는 셈 숫자와 합쳐가지고 어떤 수의 곱절이 되는 수를 말하고, 백배는 일백백자와 합쳐가지고 백곱절이라는 뜻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많거나 크다는 뜻입니다. 떼부, 무리부자, 가를부자 오른쪽에 고을읍자를 합쳐가지고 고을을 다스리기 쉽게 갈라놓은 하나의 물이다, 띠다, 마을이다 해서 무리부, 띠부라고도 하고 마을부라고도 합니다. 부족, 무리부자와 결의족자를 합쳐가지고 같은 결의의 무리라는 뜻으로 같은 조상, 언어, 종교 등을 가진 미개 사회의 구성 단위가 되는 지역적 생활 공동체를 말합니다. 부품, 어떤 부분을 뜻하는 무리부자와 물건품자를 합쳐가지고 기계의 어느 부분에 쓰는 물건인 물품을 말합니다. 다툴 경자, 이 글자 윗부분은 이런 모양인데 여기서는 말세원자 두 개를 합쳐놓은 이 글자가 변형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말다툼할 경자라고 하는 글자고요. 또 그 아래는 걷는 사람인자 두 개를 합쳐가지고 두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합쳐가지고 두 사람이 심하게 말다툼한다 해서 말다툼할 경자인데 줄여가지고 다툴경이라고 하네요. 경쟁, 다툴쟁자와 합쳐가지고 같은 목적에 대하여 서로 이기거나 앞서려고 다툰다는 뜻이고, 경기, 제주기자와 합쳐가지고 일정한 규칙 아래 제주를 다툰다는 뜻입니다. 운동경기라고 그러죠. 나란히 병, 함께 병자, 설립자 두 개를 합쳐놓은 글자인데 두 사람이 서서 함께 나란히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고요. 이 글자는 두 개의 글자를 한 개의 글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합쳐서 쓰이기도 합니다. 병립, 함께 병자와 설립자를 합쳐가지고 함께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말하고, 병행은 함께 병자와 뭘 행한다는 뜻의 단일행자를 합쳐가지고 둘 이상의 일을 한꺼번에 함께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넓을 보자, 이 나란히 병자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만드는 글자 밑에 해일자를 합쳐가지고 햇빛이 나란히 퍼진 범위가 넓다는 뜻입니다. 보급, 미칠급자와 합쳐가지고 널리 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미치게 하여 누리게 한다는 뜻이고요. 보통, 통할 통자와 합쳐가지고 특별하거나 드물지 않고 널리 통하는 평범한 것을 말합니다. 첩첩, 한자첩자, 위에 있는 이 설립자는 죄인 신자의 아래쪽 열십자를 생략한 글자고 그 아래 여자녀자를 합쳐놓은 글자입니다. 뜻은 옛날에는 노예나 죄 지은 여자를 하녀나 첩으로 삼았다 해서 한자첩, 첩첩이라고 하는데요. 첩실, 첩첩자와 방실자를 합쳐가지고 첩이 거처하는 방이라는 뜻으로 첩을 점잖게 부르는 말입니다. 소첩, 작을 소자와 하녀첩자를 합쳐가지고 부인이 남편을 상대하여 자기를 하녀와 같은 존재라고 낮추어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을접, 대접할 접자, 이 손수변에 하녀첩자를 합쳐가지고 하녀들이 손님을 손으로 안내하여 주인을 만나게 해주고, 즉 이어주고 또 대접을 한다는 뜻의 글자입니다. 접착, 이을접자와 붙을 착자를 합쳐가지고 두 물체의 표면이 접촉하여 떨어지지 않게 이어 붙인다는 뜻이고요. 접대, 대접할 접자와 대접할 대자를 합쳐가지고 손님을 맞이하여 음식을 차려 모시거나 시중을 댄다는 뜻입니다. 채색문자, 왼쪽은 무늬 문자고 오른쪽은 빛난다는 뜻의 터럭삼자를 합쳐가지고 무늬가 빛나게 색을 칠한다, 채색한다는 뜻의 글자입니다. 선비언, 채색원자, 이 글자는 이 채색 문자를 위아래로 이렇게 옮겨서 써놓고 그 사이에 언덕음자를 넣어가지고 만들어진 글자인데, 언덕에서 채취한 광물성 안료로 얼굴에 채색을 할 만한 미청년이 선비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 안료라는 말은 얼굴에 단장을 할 때 색채가 나게 하는 재료인데,
이러한 광물질이 섞여 있는 언덕에서 안료를 채취하여 선비들은 얼굴에 발랐다고 합니다. 언사, 선비원자와 선비사자를 합쳐가지고 재능과 덕망이 뛰어난 선비란 뜻이고, 나을산자, 선비원자의 아래에 있는 빛나는 모양의 토륵삼자를 생략해서 이렇게 쓰고 여기에 날생자를 합쳐놓은 글자입니다. 얼굴에 채색을 할 만한 선비가 될 사내 아이를 낳는다. 그래서 나을산이라고 하는데, 산모는 어미모자와 합쳐가지고 아기를 간 낳은 어머니란 뜻이고요. 산업, 여기서 산자는 생산한다는 뜻의 나을산자, 그리고 업은 사업을 뜻하는 일업자 합쳐가지고 인간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의 글자들을 이와 같이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단어들도 이렇게 나열을 해놨으니까 화면을 정지시키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